안녕하세요. 양치 하루에 3번 이상 하시는데도 입냄새 때문에 계속 신경이 쓰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스케일링도 받아봤고, 구강 청결제도 써봤고, 혀도 열심히 닦았는데요. 그런데도 가족이 뭔가 속에서 올라오는 냄새 같다라고 말합니다. 특히 아침 공복에 더 심하고 속이 더부룩할 때 심해집니다. 이런 경우라면 단순 구강 문제가 아닐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은 치과 치료를 받아도 해결되지 않는 입냄새, 그 중에서도 속에서 올라오는 냄새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원장님, 입냄새는 결국 입안 세균 문제 아닌가요? 맞는 부분도 있습니다. 실제로 구취의 약 80에서 90%는 구강 내 원인이라는 보고가 있습니다. 혀 뒤쪽 설태에 존재하는 혐기성 세균이 휘발성 황화합물, 즉 VSC를 만들어내면서 특유의 냄새가 납니다. 2003년 한 저널에서도 설태 두께와 구취 강도의 연관성을 보고했습니다. 그래서 치주염이나 충치, 두꺼운 설태가 있다면 당연히 냄새가 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치과적인 처치를 다 했는데도 계속 나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시야를 좀 더 넓혀야 합니다. 그럼 위장 문제를 의심해야 하나요? 네,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속에서 올라오는 느낌이 있다고 표현하는 분들입니다. 위식도 역류 질환에서 구취 빈도가 높다는 연구가 있고 2010년 한 저널에서는 위장 질환과 특정 휘발성 가스 농도 사이의 연관성을 보고했습니다. 위산이나 위 내용물이 식도 쪽으로 역류하면 냄새 물질이 함께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건 단순 역류가 아니라 위장 내 정체입니다. 음식물이 오래 머물러 발효되면 가스가 생성되고 이 가스가 트림과 함께 올라옵니다. 환자분들 표현이 딱 그렇습니다. 양치랑 상관없이 안에서 올라와요. 설태가 계속 두껍게 끼는 것도 관련이 있나요? 네, 관련이 있습니다. 설태는 단순히 혀를 안 닦아서만 생기지 않습니다. 소화 기능이 떨어지면 위장 내의 환경이 불안정해지고 그 영향이 혀에 반영됩니다. 소화기 질환 환자에서 설태 특성과 장내 미생물 환경 사이의 상관성을 분석한 연구도 있습니다. 즉, 혀 상태는 속 상태를 반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속이 늘 더부룩하고 가스가 차 있는 분들이 설태도 반복적으로 두껍게 형성되는 패턴을 보입니다. 담적과는 어떻게 연결되나요? 한의학적으로 보면 음식물이 제대로 소화되지 못하고 정체되면서 발생하는 부패한 노폐물을 담이라고 합니다. 이 담이 위장벽에 쌓여 굳어지는 것이 바로 담적병인데요. 이 상태가 되면 위장 운동성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명치의 답답함, 복부 팽만, 잦은 트림 같은 증상과 함께 지독한 구취가 동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장이 멈춰서 생긴 독소가 위장벽에 쌓이면 단순 소화제를 먹어도 위장이 움직이지 않고 계속해서 부패한 가스를 뿜어내게 되는 것이죠. 특히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 증상은 더 심해집니다. 자율신경이 흔들리면 위배출 속도가 현저히 느려지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2015년 학술지 연구에서도 스트레스가 위장의 배출 지연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결국 입에서 나는 냄새는 결과물일 뿐이고 그 진짜 범인은 자율신경 불균형으로 멈춰버린 위장 속 담적에 있는 셈입니다. 그러면 계속 양치만 열심히 하는 건 해결책이 아니겠네요? 네, 구강 위생은 기본입니다. 하지만 치과 치료를 다 했는데도 그대로라면 접근을 바꿔야 합니다. 위장 기능을 회복시키고 정체를 줄이고 자율신경 균형을 안정시키는 쪽으로 가야 합니다. 과식, 특히 늦은 야식은 줄이셔야 합니다. 식후에 바로 눕는 습관도 피해야 합니다. 자극적인 음식이나 과도한 음주는 위 점막을 자극해서 냄새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면이 안정되면 위장 운동도 함께 안정이 됩니다. 이런 분들은 어떤 특징이 많고 그럼 어떻게 풀어야 하나요? 네, 진료실에서 보면 흐름이 비슷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입이 끈적하고 텁텁합니다. 양치를 해도 금방 다시 올라옵니다. 식사 후에는 명치가 답답하고 트림이 잦습니다. 배에 가스가 차 있는 느낌이 들고요. 변도 일정하지 않습니다.
며칠은 딱딱하다가 또 갑자기 묽어지기도 합니다. 속이 편한 날이 거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럴 때는 입을 더 세게 닫는 방향이 아니라 위장 리듬을 바로 잡는 쪽으로 가야 합니다. 먼저 식사 습관을 조정해야 합니다. 급하게 먹는 습관이 있다면 속도를 줄이고 씹는 횟수를 늘리도록 해주세요. 과식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식후에 바로 눕지 말고 특히 밤에는 최소 3시간 전에는 식사를 마무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면도 중요합니다. 잠이 불안정하면 자율신경이 흔들리고 위장 운동도 느려집니다. 잠들기 직전까지 스마트폰을 보는 습관은 줄이는 게 좋습니다. 설태 역시 억지로 강하게 긁어낸다고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속이 편해지면 설태는 자연스럽게 얇아지게 되고요. 결국 반복되는 구취는 신호입니다. 입이 아니라 속에서 보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겉에서 덮는 관리만 계속하면 반복됩니다. 방향을 안쪽으로 돌려야 냄새도 같이 줄어듭니다. 입냄새는 민감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더 조심스럽고 더 답답합니다. 그런데 치과 치료를 받았는데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그 원인을 다시 봐야 합니다. 설태가 반복되고 더부룩함이 동반된다면 위장 기능과 함께 담적 가능성을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겉에서 나는 냄새인지 아니면 안에서 올라오는 냄새인지 이 차이를 구분하는 것부터가 시작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